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된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로 보시면 어때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가는 775원, 저가는 754원, 750원대까지 바짝 하방 압박을 받았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리플 코인의 모습입니다. 자, 리플 코인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미국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길래 이럴까? 자, 미국의 야간 선물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다우, 나스닥, S&P 500 요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나스닥은 하락, 그리고 여기 빅스 지수가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포 지수가 여전히 높고 이 부분이 대해서 그대로 영향을 코인 시장에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날짜의 움직임 보시면 우리나라는 추석이라서 연휴지만 미국은 시장이 이렇게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전히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리플 또한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리플 코인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9월 16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리플의 고래는 업비트에서 미지의 지갑으로 20만 해당되는 얼마입니까? 2천만 리플이 이동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자, 보시면 대규모 리플의 이동은 어떻게 봅니까? 고래라고 알려진 대형 투자자의 의도를 둘러싼 논의가 촉발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산의 이동, 매도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되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부분을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고래들의 대규모 리플을 이동했다. 지금은 앞으로 상승력이 높아질 부분에서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이 뉴스를 또 한번 보시죠. 자, 리플에 마찬가지로 고래들의 매집 가는 구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강세 패턴 속에서 0.6달러 저항은 재도전을 하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고래들의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매집이란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매수와 똑같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매집과 매수는 엄연히 틀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고래들이 매집을 할 때 자주 이용하는 패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전거래를 돌린다. 자전거래는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놓는다. 못 올라가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그 부분을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데 이용한다라는 거. 여기서 고래들의 매집은 이러한 자전거래를 돌린다라는 거. 고래들이 매집한다고 해서 계속 매수만 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고래들은 4천만 개의 리플을 거래소로 전송했다. 자, 엄청나게 고래들은 움직임이 요렇게나 요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 전에 해당되는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리플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을 뺐다. 근데 9월 12일에 나왔던 뉴스 보시면 고래들은 4천만 리플을 거래소로 전송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1억 5천만 대량 매도에 대해서 주요 호재 속에서 저항선 돌파를 할 것인가? 전망과 폭등의 이유는 무엇일까? 가격 영향과 더 급등 랠리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9월 16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리플 코인의 1억 5천만의 대량 매도.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대량 매도가 말 그대로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시장에는 하방 압박을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량 매도는 뭡니까? 시장의 물량이 풀리는 게 아니라 블록 딜의 형식으로 대량으로 매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딜을 냈다라는 겁니다. 물론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물량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질 수 있지 않냐라고 판단하지만 많이 할인되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1억 5천만 대량으로 매도가 됐다라는 건 대량으로 매도한다는 건 블록딜을 한다라는 건 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이냐? 자, 내가 이러한 물량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게 바로 블록 딜, 대량 매도라는 거.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이 매수자는 개인일까요? 엄청난 물량을 매수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이에요. 고래들이 생각했을 때, 아, 지금 단가, 이 정도 할인된 단가면 내가 살만합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대량 매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은 고래들은 매수, 매도, 해당되는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중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라는 거. 더군다나 지금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속에서 오늘 날짜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 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SEC에 해당되는 악재성 이벤트도 있고 기준금리라는 대외적인 이벤트도 있고 미국 경기 침체라는 대외적인 이벤트도 같이 적용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지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을 연말까지 발행하겠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ETF.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악재성 이벤트, SEC 거는 이미 법원에서 해결된 거 아닙니까? 10월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적용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나중에 확실성으로 바뀌게 되면 악재성 이벤트는 강력한 호재로 발생된다는 거. 10월 달까지 항소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개 기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이 바뀌기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 리스크를 가져가면서까지 항소를 할 것인가 안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제가 이 SEC 관련된 부분 또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리라든지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지만 결국은 상승 전환할 거다. 왜?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 나는 오래전부터 들고 있었기 때문에 1,500원 이상이 매입 단가입니다. 2,000원 이상이 매입 단가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가만히 들고서 내 매입 단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모두 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매입단가 높으신 분들 또한 당연히 지금 시점이 해당되는 과장 우리한테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입니다.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이벤트에서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을 먼저 체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건 보시죠. 자, 이거는 이번 주에 나올 경제지표 발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경제지표 발표는 누구의 경제지표 발표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9월 17일 날짜 근원 소매 판매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9월 19일 목요일 날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5bp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50bp까지도 확인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50bp를 하든 20bp, 25bp를 하든 이번 24년도에는 얼만큼 합니까? 100bp가 내려갈 강력한 의미가 크다. 100bp를 내려가려면 50bp를 한 번 하고 25bp를 두 번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세 번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자, 세 번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기준금리와 어떠한 연결관계가 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신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나 높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 있죠. 그럼 고래라고 하는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얘네가 투자했던 곳이 주식시장, 코인 시장에 투자했는데 여전히 금리가 높다. 여전히 미국 경기가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금리를 낮춘다, 경기 상황은 그대로 좋다라면 투자 자금을 늘릴 수 있겠죠. 이 말인즉슨 매수 자금이 늘려난다,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인 힘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근데 이게 9월 19일 날 발표하다 보니까 불확실성, 얼만큼 매도, 얼만큼 인하를 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SEC 건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 니플을 압박했다. 어떻게 압박했을까? 니플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1,000원대 라인이거든요. 1,000원부터 이 박스권 라인을 못 뚫고 내려왔던 경험이 엄청 많습니다. 이 파란색 동그라미들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들 뭡니까? 1,000원을 뚫었다가도 내려오고 뚫었다가도 내려오고 뚫었다가도 내려오고 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당연히 SEC랑 니플이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니플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SEC 이건 나쁜 놈들이다. 얘네 때문에 우리 니플이 못 간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뭐라 결정했습니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게. 자, 그러면 어때요? 니플, 우리가 이겼습니다. SEC,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EC는 10월 달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또 한 번의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부분에서 SEC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재정적인 자원을 더욱더 가져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과연 항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답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1,000원을 다시 돌파했을 때 어떻습니까? 확실한 슈팅 구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어내겠죠. 자, 제가 SEC는 이렇게 항소를 안 할 것이다. 자, 이렇게만 보면 안 되겠죠.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보시죠. SEC 뭐라고 합니까? 니플 소송의 항소 결정은 쉽지가 않다. 당연히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죠.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10월까지 마지막 지점까지도 보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EC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근데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이게 얼만큼 중요할까? 지금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SEC 위원장은 25년도에 사임할 것이다. 왜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SEC가 얼만큼 코인 시장을 압박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면이 되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역으로 SEC를 압박하고 있는 요인을 가져온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노선을 바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이 말은 확실하게 SEC가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 그리고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나온 거죠. 근데 해리스가 노선을 바꿨다. 어떻습니까? SEC는 당연히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 그리고 제가 청문회 부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CFTC 위원장,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 이 부분도 기관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기관은 뭐라고 합니까? 코인의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SEC랑 정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의 기관들끼리도 이렇게 주장이 엇갈려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SEC가 항소를 하면서까지 또 한 번의 니플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 니플은 이번에 대선 자금도 엄청나게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이유는 여기 니플 코인 때문에 못 올라갔던 부분이 1,000원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달러도 좋아요. 10달러도 좋고 7,000%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000원 라인을 언제 돌파하고 안착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SEC가 항소를 안 한다. 과연 니플 코인은 확실한 승리권을 가져갔을 때 이 1,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슈팅과는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냥 급등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매매 대응만 하면 충분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 수 있고 확실한 수익 구간과 함께 확실한 비중 관리까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가져간다면 이 1,000원을 돌파했을 때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변곡점이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두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현재처럼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수익 구간, 비중 관리까지 하나씩 모두 잡아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다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충분해야 되겠죠?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 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은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 한국에 대항했을 때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거든요. 커스터디 사업은 수탁 사업입니다.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수탁 사업이에요. 그러면 보관을 하는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 수탁 업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확실하게 니플은 제도권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연출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수탁 사업이거든요. 수탁 사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또한 업체를 찾았고 아시아 또한 그 부분을 찾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니플 CEO가 얘기했던 부분 한번 더 보시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게리 갠슬러 임기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당선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게리 갠슬러는 임기가 지속되지 않을 것. SEC 의견과 미국 법은 상충하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는 거. 또한 이 부분, 이 커스터디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만큼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조 달러예요. 10억 달러도 아니고 10조 달러의 시장 규모. 확실히 니플이 얼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증권이 아니다. 니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을 가져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 올라갈 것이다. 자, 여기에다가 CBDC가 있죠. 자, 말 그대로 CBDC는 뭐라고 했습니까?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우리는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게 바로 CBDC라는 거. 그만큼 시장에선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만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CBDC를 개발하고 있고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은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좀 틀립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CBDC를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계속적으로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달러를 보존할 수 있는 거, 달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알고 있는 니프는 어떻게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번 연말까지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플은 미국에선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패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또한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ETF는 뭡니까? 펀드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뭐가 필요하죠? SE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 SEC랑 니플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SEC 위원장 25년도에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니플의 모멘텀들은 모두 살아있는 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 리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엔화 시장에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출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겠다. 이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를 먼저 캐치하시면 확실한 리플 CEO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미국의 SEC 위원장의 해임 루머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9일 날 났던 뉴스인데 니플 대표 갈링하우스가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이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은 바이든한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이 말인즉슨 민주당에서 버림받았다.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 현재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바닥 박스권 라인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수익 구간 또한 틀려질 수밖에 없겠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까? 매수 마찬가지로 매도 마찬가지겠죠. 높은 단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기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걸 아직까지도 1,000원을 돌파하지 못한 현재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 코인 SEC와의 둘러싼 부분 그리고 모멘텀에 둘러싼 부분 그리고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 하나씩 짚어드렸는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자를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거죠? 지금 영상 댓글로 바로 남겨주셔도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확인하시면서 수익관을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